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PC방 삼식이입니다. 저희가 또 다른 이벤트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요즘 한창 진행 중인 퀴어 연작 퀴어가 퀴어에게 잘 듣고 계신가요? 이 연작을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이나 의견, 사연 등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일부를 선정하여 저희가 리액션 방송에서 소개도 해드리고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저희가 팟빵 공지사항이나 트위터 공식 계정 등에 올려드리는 구글 닥스 링크로 들어가시면 보내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구글 닥스 링크를 접하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저희 KPC방 이메일 gaypcroom@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퀴어 당사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KPC방 청취자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보다 더 많은 분들의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내고자 마련한 이벤트이니 많이 참여해주시고 기프티콘도 받아가세요.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요. KPC방의 퀴어 연작 퀴어가 퀴어에게는 비욘디 무지개 재단과 이반시티 퀴어 문화 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언피시함에 지친 게이들의 PC한 놀이터 KPC방 18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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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게스트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젠더 여행자의 네. 또 다른 진행자분을 모셨어요. 와우. 네. 와, 정숙조씨님을 모셨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그럼요.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 근데 아직도 긴장이 안 풀렸거든요. 아, 정말요? 근데 되게 저번 도규님도 그러시고 네.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이라 긴장 하나도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엄청 긴장하시다. 아니 어쩌면은 더 긴장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오면은 그냥 룰루랄라 뭐 신기하네 재밌다 그러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다 아는데 입장이 바뀌어 있어. 이거 어떡하면 좋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팟캐스트 네, 나가면 또 네, 내가 네. 진행하던 게 아니니까 그렇죠. 또 그게 네, 또 분위기도 긴장이 다르고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주도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랑 하시면 이제 좀 묻어가거나 이런. 아니 그러니까 네. 사회자로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거고 네. 저는 이제 질문을 준비하고 거기에 맞장구를 쳐드리고 네.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 설명하고 그런 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리딩을 해야 되니까 어. 막히면은 침묵.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자기소개 네. 정조신이고요. 네. 네, 게임업계에 종사하고 있었고요. 네. 네, 과거형입니다. 네. 욕 나올 뻔했어. 40대 중반이고요. 네. 네. 트랜스젠더 퀴어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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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자기소개를 했으니까요. 네. 그러면 자신을 어떤 단어들로 정체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네. 성별 비수능자라는 말을 저는 주로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체성 네. 설명을 할 때는 네. 이게 영어로는 젠더 non-conforming person 뭐 대충 그 정도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되게 눈에 좀 튀는 패싱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띈다는 게 이 사람 대체 뭐지? 남자일까 여자일까? 네. 굉장히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네.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성별 표현이 그런 기존의 젠더 이분법적인 규범에 잘 맞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서 네.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정체성 얘기를 할 때는 자기 내면을 보고서 이제 자기 영혼의 정체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럴 네. 때는 저는 오히려 그럴 때는 만약에 성별이라는 게 사람을 나누는 첫 번째로 중요한 기준이 아니고 네. 그리고 여자랑 남자라는 존재한테 충분히 넓은 행동과 젠더 표현의 폭이 네. 허용된다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막 많이 대부분 다 겹쳐도 상관없을 정도로 네네. 그럴 정도로 넓은 표현의 폭이 허용이 된다면은 네. 그냥 남자라고 해도 돼요. 지금같이 엄격한 그 이분법 안이 아니라 네. 조금 더 지금 이제 파괴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네. 젠더 롤이라든지 어떤 그런 네. 규정들이 좀 무뎌지거나 파괴가 되면 그렇게 네, 네. 하면 이제 남자로서도 네. 정체할 용의가 있다라고 네, 말씀하신 거죠. 네. 그리고 그럴 때는 사람을 나누는 첫 번째로 중요한 기준에서 성별도 빠져야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 신상 물어볼 때 네네. 대부분 무엇보다도 먼저 물어보는 네네. 요소거든요. 나이보다도 직업보다도 인종보다도 네네.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아무튼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거의 대부분 항상 제일 첫 번째 오는 게 그 요소거든요. 네, 성별 남자냐 요소가- 여자냐 그쵸, 네, 그게 네, 제일 네. 그러네요. 그 말씀이 저는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에게 충분히 넓은 행동과 젠더 표현의 폭이 허용된다면 그냥 남자로 간주하며 살 용의도 있다. 네네. 이 말이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사실 본 적이 네, 없어서 그렇죠. 처음 봤어요. 네. 그냥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제가 남자로 살아주지 뭐. 그렇다면은 어떤 젠더 표현의 자유가 음. 정숙조씨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건가요? 그렇죠. 네. 네네. 그러면 성별 비수능자라고 네. 했는데 제가 네. 이거를 보면서 좀 궁금한 점이 들었던 게 에이젠더나 젠더리스하고는 좀 어떻게 다른 의미가 될까요? 그 사람들은 이제 성별이라는 거의 존재 자체를 느끼지 못하거나 네네. 아니면 그 개념에서 좀 떨어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별 어떤 그쪽에 포커스를 맞춘 거고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평소에 하고 다니는 게 외부 사회에서 얘기하는 남자는 이렇게 해야 돼. 네. 그리고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두 가지 기준 네. 안에 어딘가에 들어 있어야 돼.에 어쨌든 맞지를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약 정체성 용어로 쓰긴 약간 이상한 말이긴 해요. 원래 정체성 용어가 아니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바깥에서 보이는 저의 성별 표현을 기준으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일 알기 쉬운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이제 어떤 이제 정식적인 학술 용어라기보다는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젠더 non-conforming이라는 말은 네. 자기의 성별 정체성이 그냥 남자나 여자라고 해도 겉보기에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면은 네. 다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제 트랜지션 중인 바이너리 트랜스젠더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드랙하는 사람들, 네. 아니면 이제 방송에서 뭐 여장 남자 개그맨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네. 나온다거나 네, 그런 네, 사람들에게도 쓸 수도 있고요. 그럼 성별 비수능자에서 성별이라는 거는 그 섹스가 아니라 어떤 젠더 표현이라는 의미에 좀 더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혹은 네, 젠더 그렇습니다. 롤 네, 네, 네. 그런 느낌? 네, 맞아요. 네네. 네. 그러면 저희 방송 청취자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그럼 결과적으로 남자 아니야 이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나 이 얘기 좀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정말요? 할게요. 작년 네. 부산 퀴어문화축제 갔을 때 네, 이제 네. 부스를 나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여행자 단체에 대해서 막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네. 우리는 이제 자기를 음. 남성이나 여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뭐 네. 어쩌고 저쩌고 기타 등등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네. 네. 정말 이 탁자의 머리가 딱 올라올 정도의 꼬맹이들 몇 명하고 네. 그 보호자들인 어른들이랑 네. 같이 가는 네. 팀이 네.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 사람들한테도 설명을 했더니 그 꼬맹이 하나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네. 제 말이 끝나자마자 1초도 안 지나서 그래서 남자죠? 저 이 얘기 들었어요. 방송에서 그쵸? 하신 얘기. 방송에서 이거 했어요. 네. 그리고 진짜 허탈하셨을 것 같다는 장난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 얘기 듣고 이제 보호자가 완전 깜짝 놀래가지고 막 사과하고 이게 얼마 전에도 트위터에 올랐던 건데 그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건가 쉬라라는 네. 그런 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 쉬라 리부트 완전 재밌게 봤는데 네. 근데 그 이제 그 글을 쓰신 분 조카가 뭐 취학 전인지 취학 후인지 뭐 잘 네.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린 아이였어요. 근데 그 음. 친구가
저 캐릭터는 여잔데 왜 목소리가 남자 같아? 저 사람 여잔데 왜 이렇게 팔이 저렇게 다리가 굵어?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어.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맞아요. 얘기를 그 하셨는 것 프로가 같은데. 소위 얘기하는 PC를 잔뜩 끼얹은 그런 프로기도 했고 음. 네네. 그래서 그런 편견을 깨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 애니메이션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어린이들은 사실 신체적인 성차가 그다지 크지 않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린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네. 그 이분법적인 성별 규범이 아주 극악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바로 정말 수없이 많은 예를 들 수 있을 거예요. 하늘색, 분홍색부터 시작해서. 네. 네네. 그렇죠. 그러네요. 인형도 그렇고. 네. 그렇잖아요. 여자애들이,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이 이제 뭐 로봇을 파는 그런 곳에 가 있으면 막 부모들이 말리고 너는 왜 이거 좋아하냐 그러고 인형 사러 가자 그러고 막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네. 지금 제 조카만 봐도 약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분홍색을 보고 이거 누구 색깔 아니야, 내 색깔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하길래 제가 한두 번씩 고쳐준 적이 있어요. 얘기를 네. 할 때. 삼촌은 이 색깔이 더 좋은데 이러면서 이거 남자색 여자색 아니야 이러면서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네. 그 6살 5살짜리 꼬마애도 이미 그렇게 성 이분법적인 구분을 갖고 살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시기에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제가 뭔가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되게 네. 개념 없이 아, 이것저것 다 갖고 싶어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네, 여자용 남자용이 굉장히 인위적으로 구분이 돼 있다는 게 느껴지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네. 왜 이러지 너무 이상해라는 게 어릴 때도 되게 느껴졌었는데 다행이랄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물론 남자애는 이걸 해야 되라는 얘기도 들었지만 그거 못지않게 어른들한테서도 그런 제한의 상당수는 부당하고 네네. 앞으로는 많이 바뀔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나름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는 집에는 로봇 장난감밖에 없긴 했는데 그러니까 관절이 잘 안 움직였거든요. 그때 70년대 로봇 같은 것들은 네. 기껏해도 막 팔만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정도니까 네네.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면은 친척 누나 집에 가가지고 거기 마론 인형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닌자 놀이를 했어요. 마론 인형으로요. 잘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여기 팔꿈치까지도 관절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팔꿈치 무릎 다 움직이니까. 손목도 움직이나요? 네. 요새는 손목이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는 안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어쨌든 굉장히 역동적인 동작이 가능하니까 완전 저는 신세계를 맛보고. 그 캐릭터 이야기를 하다가 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저번에 저희 사전 인터뷰 하실 때 어피치 있잖아요. 카카오 네, 네, 프렌즈 네. 캐릭터 네. 어피치를 좋아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고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서 네. 핑크와 자웅동체와 이렇게 슈퍼 메이저가 결합한 사례가 앞으로 또 과연 있을까 싶어가지고. 자웅동체까지 맞아요. 네, 네, 네. 그 어피치가 왜 자웅동체? 공식 설정이에요. 아 그래요? 네, 공식 설정이 유전자 돼 있어요. 조작해가지고 아.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네. 자웅동체가 된. 저는 몰랐어요. 저도 처음 듣는 거. 그래서 어피치의 이제 설정들을 보면은 되게 네. 그런 양쪽의 모습을 다 갖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런 네. 캐릭터들을 보면은 예, 그래서 그 서울 홍보한다고 라이언이랑 어피치랑 같이 한복 입고 나온 거 있었는데 네. 거기서 남자 한복 입었거든요. 어. 근데 이제 샘소네이트 나이트랑 콜라보 해가지고 이제 어피치랑 네오랑 라이언이랑 캐리어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는 물방울 무늬 원피스를 입었어요. 네. 그런 재밌는 설정. 그런 캐릭터 재밌네요, 되게. 네. 근데 카카오가 무슨 생각으로 웬일로 한국 기업이 그런 거를 만들었을까요? 카카오가 그런 게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인 호조님의 네, 힘입니다. 호조님이. 아, 그래요? 그 사람이 원래 센스가 좀 그래요? 설정을 비튼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처음에 카카오에서는 그걸 싫어했대요. 그러니까 좀 평범한 설정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밀어붙였는데 그게 너무 잘 통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캐릭터들도 다 이상한 게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지는 토끼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토끼 옷 입은 단무지고, 맞아요. 네. 예. 저기 프로도는 부잣집개인데 자긴 잡종개라는 콤플렉스가 있고, 네, 네. 네. 맞아요. 그 라이언도 뭔가 곰처럼 생겼는데 사자고. 네, 네. 갈기가 없는 컴플렉스. 라이언은 심지어 이제 그런 식의 설정들이 잘 통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 호조님이 카카오랑 결별 애초에 직원이 아니었지. 아무튼 이제 그분이랑 상관없이 카카오 회사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캐릭터거든요. 네, 라이언은 토준님 그러니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그래요? 앞에 나온 캐릭터들의 속성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런저런 팔릴 만한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노리고 만든 캐릭터예요. 아예 왜냐하면 작정하고. 왜냐하면은 원래 팬시 캐릭터에서는 곰이 제일 잘 팔리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법칙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카카오에는 그 앞에까지 곰이 없었기 때문에 곰처럼 보이는 캐릭터를 만들자. 그래서 브라운한테 엿을 먹이자 라인에 네. 훌륭하게 엿을 먹였죠. 그렇죠. 그 라인 캐릭터들도 보면은 약간 설정들이 특이하거든요. 근데 카카오 원래 캐릭터도 오리지널 캐릭터들의 설정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 새로운 걸 알아가네요. 저는 찾아보질 않아서 몰랐거든요. 아, 네. 집에 가서 한번 그 캐릭터들의 배경을 한번 다 읽어봐야겠네요. 보면 되게 재밌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피치가 메이저 캐릭터 중에서 드물게 그쵸. 어떤 네. 젠더 퀴어적인 느낌을 네네네. 플러스 핑크. 네, 핑크에다가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인기가 많고 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아 소개를 네. 해드렸어요. 네. 네. 안 그래도 아까 어렸을 때 얘기를 잠깐 네. 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체화 과정에 대해서 이와 네. 연결해가지고 연대기순으로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렸을 때는 그랬고요. 네. 이제 중고등학교 때 가서는 주변에서 요구하는 남자다움이라고 네. 하는 기준에 음, 저는 그거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맞출 수가 없었어요. 일단 어. 신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맞출 수가 없는 그런 몸이었고 네. 기질적으로도 그렇고 네네네.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반드시 있는 소위 그 미스 B, 그러니까 뭐 미스 리, 미스 김 그런 식으로 그런 류의 캐릭터 성. 있죠. 네네네. 네네네. 그런 캐릭터 중 한 명이었거든요. 제가. 그랬다가 대학에 가가지고 이제 여자 같은 남자도 괜찮다라거나 이제 사람한테는 양성성을 다 갖추는 게 중요하다 네. 같은 얘기를 페미니즘을 접하면서 들었고 어,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어쨌든 여자랑 남자라는 틀에서 벗어나진 않았지. 그러니까 나는 남자다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런 남자라도 괜찮아라는 식으로 좀 성별 표현을 풍부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을 했던 것 같아요. 어. 네. 그러다가 한 2000년쯤에 미국에 가서 5년 정도를 살았는데 네. 네. 거기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저는 그래도 이제 그때까지는 여자 같은 남자라고 패싱이 됐지 그러니까 시스 여자로 패싱이 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다들 여자로 보는 거예요. 어. 그게 처음에는 약간 당황스러웠는데 나중에는 거기에 저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네. 그러니까 자기가 남자라거나 여자라는 그런 라벨을 붙이는 게 얼마나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사람을 나누는 거에 그때서부터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나누는데 남자랑 여자라는 그런 라벨은 별로 사실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차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 건데 그때쯤에 그리고 또 때마침 젠더 퀴어란 개념도 접했어요. 네. 좀 일찍 접한 셈이니까 네. 당연히 저는 이거를 제 언어로 끌고 들어온 거고 네. 나중에 이제 한국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좀 여기 대해서 나처럼 허접한 사람 말고 좀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의 논문이라든가 책 같은 거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뭐 그랬네요. 네. 사실 듣다 보니까 네. 그 젠더 여행자 제일 첫 편에서 정수조씨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시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때 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네, 맞아요.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이 미국에서 그 여성으로 패싱되는 네. 경험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을 때 네네. 그때 덧붙이셨던 말씀이 그 백인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백인들의 피지컬하고 네 맞아요. 한국의 남자들의 피지컬하고 차이가 크고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남성의 피지컬과 네. 네네. 한국에 생각하는 남성의 피지컬이 다르다 이런 얘기도 네,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기준으로 묶었을 때는 이 두 젠더는 같은 젠더라고 할 수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젠더 표현이라는 영역으로 봤을 때. 네. 어.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겠구나. 네. 어쨌든 젠더 여행자 다들 한 번쯤 들어보면 네. 좋을 것 같네요. 재밌어요. 네. 재밌다기보다는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그렇죠, 점이 그렇죠. 많죠.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참 네. 그 남성성이나 여성성이라는 게 참 허상 신기루 같은 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되게 인위적이죠. 네네네. 네. 그 2000년 중반쯤 그러면은 그 젠더 퀴어란 개념을 알게 되신 건가요? 그 미국에서? 초반이요. 초반이요? 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 후에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는 네. 그렇게 이 개념 자체가 한국에 수입이 좀 더딘 상황이었나요? 그렇죠. 네, 그 네. 말이 한국에 알려진 거는 네. 2010년이 넘어서였던 걸로 제가 꽤 기억하고 오래 걸렸네요. 있어요. 네. 그 개념이. 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그쪽의 문물을 접한 사람들은 알고는 있었겠지만 네. 그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야기 자체로 담론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네. 그런 이름으로 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개념이 그냥 여기저기 알려는 졌지만 그렇게 담론화가 돼서 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거나 그러진 않은 상태였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연구가 되고 알려지고 그리고 이제 일반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딱히 공부를 깊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알려지고 그런 게 네. 이제 2010년대가 넘어서였죠. 네. 꽤 오래 걸렸네요. 그 네. 개념이 들어오는데. 네. 저번에 언젠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하셨나요? 그 게이들은 단일 젠더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아, 네. 네, 그 저희 사전회 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방송에서도 방송에서도 하셨고 지나가듯이 네, 네, 말씀하신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말이 되게 흥미로워서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해 주실 네. 수 있을까요? 네. 다른 질문 답에서 언급을 좀 할까 했었는데 네네. 이제 젠더를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정설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국에는 그건데 그렇게 가는 이유가 다른 기준을 적용했을 때 사실 딱히 정답이 될 만한 게 너무 없어가지고 그런 면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끌림의 대상을 네네. 무엇으로 볼 것이냐 하니까 내가 남성에게 끌리느냐 여성에게 끌리냐 뭐 그런 거를 가지고 두 가지 젠더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네. 이건데 네. 게이들을 봤을 때 식이라는 이름으로 그거를 훨씬 더 세분화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상당히 체계적으로 집단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크게는 스탠슬림과 이제 뚱통 네. 그런 식으로 너무 전문 용어라 좀 네.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네. 해주세요, 게이 여러분. 네, 뭐 세분화를 하자면 제일 이제 끝쪽에 있다 그래서 스펙트럼 상에서 가장 끝에 있는 이제 베어식이라든지 조금 이게 체형이 배어가 끝인가요? 거의 끝 아닌가요? 확실하세요? 확실해요? 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간에 이 스펙트럼을 쭉 놓고 보면은 저 어디 있는지는 잘 얘기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뭐 베어식이라고 이제 체형이 좀 크시고 아니면 이제 뭐 좀 털도 좀 많으시고. 있고 약간 그런 게 있고 아니면 뭐 완전히 근육 완전히 엄청나게 그 마동석 같으신 분들의 어떤 그런 체형을 갖고 계신 분들 네. 계시고 그거 뭐 이제 2차원 매트릭스로 그리기도 하잖아요. 근육량이랑 지방량이랑. 네 그렇게 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슬림이나 뭐 이런 거 슬림은 좀 스텐 약간 날씬한 몸 네, 네. 그죠. 그리고 뭐 스텐은 그냥 딱 그냥 우리 생각했을 딱, 때 딱- 표준이란 네. 말도 웃기지만 네. 그냥 딱히 의학적 근육이 많지도 않고 표준량. 네, 네, 의학적 근육이 많지도 그렇네요. 않고 뭐 살이 네. 많이 찌지도 않은 그냥 네, 밋밋한 몸. 네, 왜요? 귀엽잖아요. BMI 기준으로 뭐 이렇게 뭐 수치가 높지 않은 그쵸. 그 네. 정상 수치 네. 정상도 이상해 하여튼 네. 그 뭐 하여튼 정상이죠, 뭐. 네. 그 안에 있는 네. 의학적으로 의학적 평균값. 네, 네. 의학적 네. 평균값. 네, 네. 그렇네. 되게 어려운 표현이 네. 표현들이 어쨌든 아무튼 네, 결국엔 체형, 외형을 위주로 이렇게 나눈 거죠. 그쵸. 네, 네. 그거랑 또 거기 나이 요소가 개입하기도 하고요. 아, 근데 아무튼 네네. 중요한 거는 자기 식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잠재적인 끌림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그게 네. 중요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배어식 내지는 쫑식이다. 그러면은 마른 사람들을 봤을 때는 마른 남자들을 봤을 때는 여자들을 보는 거랑 사실상 똑같은 시선으로 보는 그런 게이 친구들 제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사실 많이 봤어요. 저는 이제 제가 종로에서 일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종로에서 일하는 게 일반 스탠과 슬림 분들이 많이 오시는 술집에서도 일을 했었고 네. 그 이제 그 아까 말했던 배어나 통식 뚱식 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에서 일을 했었는데 네. 확실히 달라요. 아예 눈길을 안 줘요. 네. 그렇죠. 눈길을 안 줘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술집도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쵸. 주로 가시는 주로, 술집들이 뭐 주인분들이 그걸 막으시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막기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네, 저 막혀본 적 있어요. 네, 저도 있어요. 정말요? 저도 있어요. 그 오. 2층에 있는 그 술집이죠. 네, 맞아요. 네, 알아요. 거기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필터링을 하신 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그 그룹화를 해서 알아서들 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네. 이런 개념은 헤테로섹슈얼 분들한테도 그냥 비퀴어 분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일까요? 적용할 수도 있는데 네. 게이들만큼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죠. 그렇죠. 네, 심지어 레즈비언들도 부치팸으로 나눈다고는 하지만 네. 이제 그것조차도 어떨 때는 보면은 스탠슬림과 통뚱으로 나누는 그 기준보다도 조금 경계가 흐린 모호한. 네, 보호한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게이 집단만이 가장 체계적으로 뚜렷하게 구분하는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또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운영하는 그 식이라는 개념 안에서 그거에 어떻게 보면 이게 젠더로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네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일종의 네. 젠더. 네. 게이 젠더. 꼭 그게 뭐 바이너리의 입장에서 본다기보다는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양태의 젠더 역할로 네. 나오죠. 논바이너리의 그런 거죠. 네, 형태를 네, 띠고 네. 있네요. 네. 실제로 제가 이거 나중에 필요하면 링크를 드릴게요. 그 네. 어떤 논문, 그러니까 영어 논문에서 제가 본 건데 네. 나이 든 사람을 좋아하는 취향은 네. 그 자체가 고유한 섹슈얼리티로 볼 수도 있다. 아 그런 얘기를. 네, 하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설을 제시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나이 든 사람도 그럴 경우에는 끌림의 대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유한 젠더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진짜 완전히 논바이너리라는 게 되게 다양한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큰 이론이 기반이 되네요. 또. 네,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친구 사이 인터뷰에서 터울님이랑 얘기할 때 네, 했던 네. 얘기인데 네. 이제 게이 집단 안에도 사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논바이너리의 잠재태가 잠재태. 네.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흥미로운 얘기네요, 되게.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한 게 게이라는 이름으로 네.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묶여 있잖아요. 그 안에서 얼마든지 세분화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자기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부르는 이름이 없어서 그렇죠. 혹은 자기가 뭔지 잘 몰라서 네. 아니면 고민해볼 기회조차 없어서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숙 교수님 이런 고민하게 된 계기가 사실 있었을 것 같은데 음. 주로 그러면은 참가한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은 네, 소속되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자주 같이 노는. 네, 그죠. 그렇게 네. 표현하면 좋겠네요. 같이 자주 노는. 같이 노는 집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네, 어떻게 네, 네. 되나요? 질문이 이상하네요, 되게. 네, 되게 질문이 이상하네요. 그냥 어떠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이 게이 집단인 걸로 알고 있는 대로 하시는 게 차라리 낫겠어요. 네, 이런 게이 용어에 빠삭하신 거 보니까 네, 그렇죠. 네, 게이들하고 많이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 네, 게이 사회 내부건 네, 어디서건 네, 젠더 non conforming person이라고 네, 네, 네.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네. 좀 반응들이 어떤가요? 커밍아웃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퀴어 내부에서 커밍아웃을 그런 거죠. 하는 네, 거잖아요. 네. 혹시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게이들을 집단적으로 처음 만난 게 친구 사이 단체에 잠깐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네, 거기에 책 읽는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책일당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은 굉장히 흥했지만 당시에는 사실 조금 작은 모임이었어요. 네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나갔었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나가니까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너무 편했어요. 헤테로 남자들이랑 있을 때보다도 성적 긴장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적 뭐라고 해야 되지?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아예 제가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남자로 저를 제가 읽히지 않는다는 거를 바로 공개해서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 전까지 저는 오히려 그 전까지 헤테로 남자들이랑 있을 경우에는 네. 곧잘 그런 식의 분위기에 빠진 적이 있어가지고 좀 저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곤란했던 경험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게이 남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되니까 뭐지? 아니 뭐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되게 좀 막막하기도 하고. 그 실례지만 네. 그런 상황이라는 게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아무도 나를 소위 말하는 남자로 보지 않는 여기서의 남자는 같이 잘 가능성이 있는 사람. 네. 잠깐만요. 근데 우리가 정숙조시님의 성지향을 이야기를 했나요? 아까? 안 했어요. 네. 그냥 성별론 저기 비스름으로만 얘기를 네, 하고. 맞아요. 네. 네. 그 얘기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네네. 그래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사실 제가 게이들과 같이 노는 이유는 되게 적나라하게 얘기할 테니까 좀 아니다 싶으면 이거 다시 합시다. 네, 저는 저의 성적 지향은요. 네, 남자 좋아하고요. 네. 여기서의 남자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네. 그냥 철저하게 육체적인 거예요. 저 네, 좋아하고요. 보고 싶고요. 이거 좀
그냥 남자의 네, 육체 남자. 네, 거기까지만 네, 남성애자로 네. 할까요? 남성애자. 저희가 일단 남성- B 처리하고 B 이런 네. 걸 방송에 내보낼 준비가 여기 저희가 따로 자르지 않고 네. 그냥 삐. 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 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청취자분들께서 직접 상상하시는 네, 상상하시는 네, 걸로. 네. 네. 깜짝 놀랐네요. 제가 좀 이런 얘기 좀 수익이 높은 거 잘해요. 네네. 일단 그러면 지향성 아니면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네네네. 어쨌든 했으니까요. 네, 네. 아까 얘기로 다시 네, 돌아가서. 돌아갈까요?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 게이들 모임에 나가셨는데 편하셨다. 아, 네. 그러니까 성적 대상의 후보가 될 만한 남자로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되게 막막한 거예요. 아, 나 그럼 누구랑 자지? 네. 진짜 섹스의 대상이 결국 그렇잖아요. 남성애자시니까. 그쵸.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나를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네. 어. 이게 헤테로 남자들하고의 관계도 되게 곤란했던 게, 그러니까 몇 번 좀 우정 이상 사랑 미만 비슷하게 된 관계가 있긴 있었는데 네. 육체 관계에서 막히더라고요. 어. 네. 그러니까 그 벽을 넘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네. 사실 만약에 그 벽을 넘는다면은 그 사람은 러버라고 불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러버라고 불리는 사람은 그 성ゲ이 트랜지션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밖의 외형적인 면에서는 다 여성으로 패싱이 되는 그런 사람에게 이제 좀 성적 끌림 내지는 패티시를 네. 느끼는 헤테로 남자,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정형화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 평소에는 아예 그렇게 소위 얘기하는 여장이라고 할 만한 그런 정도의 젠더 표현을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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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도 뭔가 삐그덕거리는 어. 지점이 생기는 거죠. 그런 사람을 그냥 만나기에도. 그럼 결국 평상시에 그 바이너리 젠더의 관념을 가지고 사는 것과 충돌을 하게 되는 거네요.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어. 네. 저희가 생각해보지 않은 지점들이 네, 참 그렇죠. 그렇죠. 저번에 올레님 나오셨을 때 그분도 이제 그분은 안드로진이셨는데 그분은 스스로를 여성애자로 네. 정체화하고 계셨었잖아요. 네네. 네네. 그래서 또 정숙조씨님하고는 다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좀 시스 헤테로 흉내를 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커플의 수행을 한다든가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게이 커플을 흉내내서 수행을 한다라는 게 되게 뭔가 좀 힘든 상황이네. 이거는 도규님하고도 좀 다른 지점이에요. 도규님의 경우에는 네. 거의 항상 남성 패싱이 되기 때문에 네, 그냥 게이인 척하고 게이들이랑 노는 거를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또 그게 안 되거든요. 참, 아, 외모 걸려. 네, 외모 걸려 그죠? 네.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죠. 네.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남성애자라고 해도 네. 이제 저도 이제 다른 논바이너리를 만나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아니면은 뭐 트랜스 남성이라든가. 네.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남성애자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육체적인 거랑 좀 성기 중심적인 네. 면이 베이스에 깔려 있더라고요. 음. 성적인 끌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네.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요거는 이제 만약에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네. 그런 몸을 가진 사람이 네. 자기를 굳이 남성으로 정체화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아. 네, 예를 들면 이제 크로스 드레싱을 한다든가 젠더 네. 표현적인 면에서, 아니면 딱히 젠더 표현을 다르게 하지 않더라도 네. 자기는 굳이 이제 남자라는 라벨에 얽매이지 않겠어라고 아. 하거나 그런 사람은 상관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실제 그런 분을 만나신 경험도 있나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약간 좀 끼순이로 분류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분하고 네. 잠은 아니고요. 이제 데이트라고 불릴 만한 것을 좀 해보기는 했어요. 음. 네. 근데 아직 그 뒤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아 최근의 일이신가 보네요. 비교적. 아 비교적. 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네요, 네, 진짜. 그러게요. 네. 그쵸. 저도 사실 이 얘기를 좀 깊이 해야지 하고서 막 이것저것 준비를 했는데 네. 막상 말을 꺼내려고 하니까 네, 너무 조심스러워지는 맞아요. 거예요. 아 정숙조씨님께서 네. 지금 젠더 여행자에서 주로 사회자 위치에 계시다가 네. 또 거기서 하실 수 없는 이야기들이 또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약간 저희 방송에 좀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해오신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혹시 준비해오신 내용 중에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젠더 여행자에서는 할 기회가 없었다 하시는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유성애자 젠더 퀴어 이야기. 유성애자 유성애자. 네. 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네네. 이제 거기에서 얘기가 계속 될 텐데 네. 어쨌든 그렇게 섹스를 하기 힘들다? 네. 라는 것 때문에 근데 네. 그렇다고 이제 게이들이 하는 행태에 맞춰가지고 저도 그냥 똑같이 따라한다고 네. 이게 또 잘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 네.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하려면은 우선 저의 젠더 표현을 그 통상적인 몇 가지 패턴으로 네. 정형화되어 있는 게이들의 성별 표현에 맞춰야 된다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플러팅의 방식을 따라간다고 해도 그게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은 바깥에서 봤을 때는 좀 성폭력의 영역에 들어가는 행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네. 정도의 수위. 네네. 플러팅이요. 것들. 네. 네, 플러팅과 성폭력의 수위가 그러니까 되게 경계가 흐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게 맞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는 플러팅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 따지고 보면은 정말 아차하는 사이에 넘어갈 수가 있는 그리고 그 경계를 잡기가 너무나 미묘하고 항상 애들이랑 같이 놀면서도 저도 아직 되게 좀 알기 힘들고 네. 그리고 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네. 식을 기반으로 한 네, 그런 네. 게이 사회 내부에서의 권력 관계가 정말 잘 드러나는 거네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정말 성폭력이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요즘 분위기 때문에 이제 게이들 사이에서도 좀 문제시가 되는 경우가 몇 건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그런 사건들이 다른 커뮤니티에서의 문제에 비해서 조금 더 혼파망에 빠지기 쉬운 게 네. 네. 방금 얘기하신 식이라든가 네. 그런 보통 성폭력은 이제 권력 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네. 그 권력 관계에서 외모 권력이 작용할 경우에는 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가 쉬운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데 네네. 이 식차별 같은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안 팔리는 건 네 잘못이다라는 완전 개인의 능력에 맡기는 시장 논리에 기반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이제 이게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이거는 사람 본능 따르는 건데 뭐가 잘못이냐 왜 여기다가 PC함들이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그대로 시장 논리에 완전히 떠맡기기에는 또 굉장히 껄끄러운 점이 많이 있고 네. 그죠. 그대로 둔다고 이게 잘 굴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네. 그렇죠. 누군가는 또 다칠 거고. 네 맞아요 모순점도 너무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네. 네,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알면은 제가 열심히 섹스를 하고 있겠죠. 뭐 물론 게이 사회를 이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성격인지를 잘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보면. 네네네. 그래서 근데 다만 아니요, 근데 이거 정말 저는 네. 정말 표면밖에 못 긁었다고 생각하고 네네. 앞으로 이거는 몇 년에 걸쳐서 좀 네. 꾸준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럼 사실 지금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정숙조씨님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네. 느낀 거지만 개인의 시장 논리나 아니면 그런 외모를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권력 관계가 사실 헤테로 사회에서의 권력 물론 헤테로 사회에서는 외모를 통해서 오는 그런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만이 원인은 아니긴 하지만 좀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은 사실 좀 드네요. 네네 그렇죠. 맞아요. 네. 권력 문제나 권력 관계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 게이 사회 안에서의 성폭력으로 규정될 수 있는 어떤 행동들 그런 것들이 그럴 수는 있겠지만
네, 어쨌든 뭐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시기 되면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플러팅을 해도 약간 용인하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없지는 있죠. 않죠. 네. 네. 근데 요즘 좀 20대 초반이나 네. 이제 뭐 청소년 활동가라든지 그런 분들 사이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오기는 해요. 어쨌든 나의 허락 없이 나의 몸에 터치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수위가 높은 플러팅이라든지 네, 이게 네. 들어오면 바로 성희롱, 클레임을 들어오고, 그쵸. 네, 성희롱이나 맞아요. 성추행으로 확실히 얘기를 하고 있죠. 양상이 변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이제 전반적인 이 흐름들을 보면 줄타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식논리에 의한 그런 걸 수도 있을 있고 뭐 다양한 어떤 요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변해갈지 조금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네. 얼마 전에 이제 라고 하는 한국에선 잘 안 쓰지만 네. 앱에서 이런 식자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앱에서 자기 취향이란 이름으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혐오에 대해서 네. 되게 정면으로 반박하는 캠페인을 벌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동영상 시리즈로 있는데 네. 한 번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영어라서 좀 웃기게 풍자하는 것처럼 만든 영상들 아닌가요 혹시? 아니에요. 되게 아니에요?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아 제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른 크로스드레싱 하는 영상인가요? 사람들이나 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나 네. 아니면 이제 트랜스젠더들 네. 아니면 이제 그 아시안들 또 미국에서는 네. 그 남자답지 못하다고 네. 차별 많이 받잖아요. 네.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뚱뚱한 사람들, 끼순이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도 이 공간 안에서 안전하게 성생활을 즐길 권리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정면으로 그 안에서의 논리들을 그러니까 혐오 발언을 우리가 듣지 않을 권리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세게 얘기하는 캠페인이었어요. 어쨌든 퀴어 사회 내부에서도 그런 운동들이 없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확실히 한 번쯤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지점들인 그럼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본능적으로 끌리는 문제라고는 하지만 네. 그 과정에서 누군가 폭력에 노출된다거나 상처를 받는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을 하면 그건 분명히 좀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누군가를 사귀고 섹스를 함에 있어서 개인들의 선택은 어쨌든 좀 존중은 해야겠죠. 네네. 그렇죠. 사적인 영역이니까. 그죠. 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바깥으로 보여졌을 때 누군가 상처받지 않는 거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PC함을 끼얹는다고 싫어할 수도 있겠으나. 네네네,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뭔가 문제도 알겠고 네. 피해자가 있는 것도 알겠는데 네. 어떻게 또 그거를 고칠 뾰족한 대안. 묘수가 떠오르지는 않네요. 네, 그러게요. 네. 참. 네,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 흐름들을 약간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네, 것 같네요. 네. 네. 오늘은 일단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간 정도로 네. 하죠. 네, 네. 게이분들 많이 듣고 계시니까 네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아니면 여기서 저 어필할까요? 네. 같이 주무실 분 모집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일단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네. 일단 저희 정숙조씨님의 퀴어사회 내부에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네. 저희가 이제 드린 질문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커밍아웃한 답변, 경험. 경험이나 답변을 보면 비퀴어 분들을 대상으로 혹시 할 때를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비퀴어나 퀴어나 사실은 비슷해요. 패턴이.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겉으로 그러니까 걸커거든요. 글자 그대로. 걸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네. 계실까요? 설마 계실까요? 걸어다니는 커밍아웃이라고. 네. 네. 이 표현도 되게 언피시한 표현이 그렇긴 하죠. 좀 네. 있긴 하죠. 그냥 바깥으로 누가 봐도 그냥 게이다 뭐 이렇게 퀴어구나. 퀴어구나라고 알 수 네. 있는 사람들을 보통 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네. 약간은 비하의 의미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봐도 그냥 시스 헤테로 남성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거 네, 정말 네. 누가 봐도 퀴어가 보든 비퀴어가 보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그런 건 알겠어. 근데 쟤를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거기까지는 이제 그냥 봐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커밍아웃을 한다고 하면은 그 저 사람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모르는 데서 오는 불안함과 공포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영역으로 끌어들여주는 네네네. 그런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설명하고 어. 납득시키는 과정.
그래서 이게 되면은 다행인 거고 이게 안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이랑은 빠이빠이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이거를 설명하는 과정이 부모님. 예, 되게 네. 전형적으로 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음. 부모님이야말로 네네. 저의 이상함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이었을 거잖아요. 이상함을. 네. 뭐 이상함, 뭐 이상함이라고 표현할 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아니 멀쩡하지 않음이라는 말도 썼는데 뭐 그런 뭐 어쨌든 사회적인 맥락.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상하다. 네. 아니 그냥 어쨌든.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네네네. 썼다고 합시다. 그런가요? 네. 어쨌든 명백히 그런데 네. 사실 저희 부모님이 또 되게 정상성에 집착하는 분들이었거든요. 정상성에.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가 되게 감이 안 오니까 뭐 별 해석을 다 갖다 붙이면서 전전긍긍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빡쳐가지고 젠더 퀴어라는 개념을 아예 각 잡고 설명을 했어요. 네. 그 퀴어 문화 축제에서 받은 유의물이랑 그런 것들 다 막 앞에다가 툭 던져놓고 네. 그러고 나니까 반응이 수수께끼는 모두 풀렸다. 수수께끼는. 받아들이시는데 좀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혹시? 차라리 그런 설명을 납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문화권 중에서 특히 소위 말하는 정상 사회에 퀴어들을 끌어들이려고 할 때 네. 트랜스젠더는 인정하지만 동성애자는 인정할 수 없어. 내지는 동성애자는 인정하지만 트랜스젠더는 인정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정상 사회에 편입시키려는 네. 시도를 하려는 사회들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우디아라비아였나 그쪽에서는 성확정 수술을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줘요. 네네. 그랬는데 이제 동성애는 불법이고 아주 엄하게 처벌을 하죠. 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네, 트랜스 성전환을 해라. 네. 젠더로서의 삶을 살아라. 네, 그렇습니다. 트랜지션을 갑자기 해가지고. 어지럽네. 네. 그 말을 들으니까. 열린 것 그리고 같으면서도 아닌. 반대로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동성혼이 다 통과가 돼가지고 상당수의 동성애자들은 좀 정상성의 영역에 편입이 되었는데, 근데 이제 트랜스젠더들은 특히 유색 인종 트랜스젠더들은 막 맨날 혐오 범죄 대상돼가지고 죽어나가고, 네, 트랜스 혐오는 꽤 심한 사회에 속하거든요.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찾은 거에 비해서는. 미국이. 네, 미국이. 그 오렌지 is the new black에서도 나오죠. 그런 아, 트랜스의 네네. 혐오 문제. 그렇죠, 나오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오히려 가시화가 돼서 그 혐오 맞아요. 범죄도 가시화가 그렇죠. 되는 그런 네. 느낌이네요. 네. 약간.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저의 성별 정체성 쪽에 대해서는 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납득을 하시는데, 네. 그래서 어떤 거에 공포를 갖고 계셨냐면은, 첫 번째 제가 의료적 트랜지션을 한다고 하지 않을까, 두 번째 제가 남자 파트너를 데리고 오지 않을까, 그런 거였죠. 근데 저는 두 번째는 뭐 어차피 연애 운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망한 거고,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의료적 트랜지션을 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네. 나는 여성으로도 남성으로도 정체하지 않고 있다. 네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그 점에서 안심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 점에서는 이제 정상성의 영역에 들어간 거죠. 그 점에서는 보여지는 게 두려우신 분들이시기도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회적으로든 네. 본인들의 입장이 좀 더 중요하셨던. 그렇겠죠. 네. 그러면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네.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커밍아웃을 하고 네. 사방이 어떻게 보면 우호적이지 않은. 않은 그런가? 그런 것 같. 아니 뭐 딱히 적대적인 것 같진 않은데. 적대적이라기보다는 뭐 네. 관심을 안 가진다거나 그런 네. 거겠죠. 그러면 누구한테나 네. 젠더 퀴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발표를 하고 설명하다 보면 분명 힘든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네. 에피소드나 네. 이런 점에 대해서 혹시 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저의 상황을 딱 찍어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네. 젠더 퀴어가 다들 더 저 같은 줄 안다거나, 그러니까 편견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여행자 모임에 나오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자기를 트랜스젠더 퀴어로 정체화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보면은 그냥 남자나 그냥 여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저 같은 케이스가 오히려 드물어요. 네. 그 젠더 수행을 조금 더 사회적 규범에 따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신체적 조건 때문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어떻게든 여자나 남자로 살지 않으면은 생존 자체의 위협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슬프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의료적 조치를 받고 싶지만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냥 에스트로겐을 뒤집어 쓴 아니면 이제 테스토스테론을 뒤집어 쓴 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나. 근데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약간 좀 행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뭔가 좀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면은 정숙조씨님은 뭐 신체적 디스포리아나 이런 거를 딱히 크게 겪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없지는 않아요. 어. 네, 조금 더 중성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긴 하죠. 그러니까 아. 성별적 특징이 더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을 조금 더 줄이고 싶어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의학적 정상치에서 최소한의 수준까지 좀 낮추는 약물요법을 한다든가 그런 네. 거를 하고 싶어서 병원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네. 아 나 이거 몇 번째 만복하지? 그래도 계속 깔 거야. 산림의원을 찾아갔어요. 어딘지 아. 아시죠? 네네네. 네네. 네, 왜 일부러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까였어요. 어머. 아, 그 정도의 수치가 되려면 이제 그 나이 때 되시는 분 정도의 호르몬 양이 된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제가 때- 알기로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아, 좀 모르겠어요. 그 호르몬의 농도를 조절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랬던 거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워딩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실제로 그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 둘 중에 하나라도 어느 정도 이상 분비가 되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갱년기 증세가 아. 되거든요. 아, 네네네. 네네네. 몸에 이제 기운이 없어지고 뭐 음. 골다공증 생기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이상의 농도로 분비가 되어야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원한 거는 거기에 필요한 농도의 최소값이었던 거죠. 아, 네네네. 네. 의학적 최소값을 네, 네, 원했던 네. 건데 굳이 그런 다양한 혐오가 버무려진 워딩으로 그 진단을 거- 거절한 건가요? 그 아니 그 요법을 거부당한 요법을 거죠. 거부당한 네. 거죠. 그러니까 뭐 혈액 검사 해가지고 네. 사실 저 가가지고 제가 어쩌면 인터섹스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거기서 염색체 검사랑 이제 잠복 난소 같은 내부 네네네. 생식기관 검사라든가 뭐 호르몬 농도 검사라든가 그런 거 다 해본 적 있었거든요. 아, 네. 네네. 불행히도 거부를 그런 거 없음. 시술 거부. 아니 그러니까 아니, 검사를 그러니까 했을 때는 검사했을 네. 때는 없었고 이제 네. 그 이후 시술을 거절당하는. 네, 아니 뭐 테스토스테론 농도는 조금 낮은 편이었다고는 하는데 근데 또 그게 되게 웃긴 게 소위 정상치라고 얘기하는 테스토스테론의 농도가 네. 최소값이랑 최대값의 차이가 6배가 넘더라고요. 엄청 크네요. 차이가. 되게 크죠. 음. 그러니까 아마도 백인 남성과 동양인 남성의 차이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네요. 몸에 무리가 올 수도 있겠네요. 확실히 이게 확 네. 낮아지면 네. 그 정도의 차이라면.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네. 볼까요? 네. 저희가 드린 다음 질문은 이렇게 젠더 퀴어의 개념을 설명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이분법적인 젠더 관념을 타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기존의 이분법적인 젠더 관념이 어떤 방식으로 허물어질 수 있는지 처음 이런 개념을 접하시는 분들에게 혹시 네네. 좀 그 쉬운 언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원래 쉽게- 제일. 그쵸, 원래 쉽게 말하는 네, 게 제일 그럼요, 제일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네. 게임도 캐주얼 게임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워요. 네. 성별을 나누는 기준이 네. 그러니까 개인이 스스로를 인식해야 되는 정체성이어야 하는 이유랑 그리고 그 성별이라는 기준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네. 아까 제가 초반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성별이 우리가 흔히 믿어왔던 것처럼 깔끔하게 둘로 나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용어를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휴리스틱이란 말이랑 범주화라는 말을 네네. 들어보신 분이 네, 대학에서 무슨 전공을 하신 분들 중에 네, 계실 텐데 계시겠죠. 네. 네. 이제 사람은 기본적으로 복잡한 거를 마주했을 때 네. 뇌가 처리해야 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단순한 패턴을 만들어 가지고 분류하려는 경향이 있대요. 몇 가지 타입을 만들어 가지고. 네, 추상화 네, 과정이라고 그렇죠. 하죠. 추상화. 네. 네. 그래서 그 분류가 꼭 정확하지 않더라도 근사값으로 딱딱딱 나누는 거죠. 네. 그 무지개가 스펙트럼인데 이게 인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색깔인가 정해가지고 나누잖아요. 네. 네네. 그게 꼭 7가지일 필요도 없고 네. 6가지일 수도 있고 네, 네. 그 저희 플래그에서처럼 네. 그리고 문화권에 따라서는 4개나 5개로 나누기도 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성별을 나누는 기준으로 생물학을 들기도 하고 네. 뭐 사회적 역할을 들기도 하고 네. 아니면 아까 저희가 잠깐 식 얘기할 때 했던 것처럼 끌림의 기준을 들기도 하는데 네. 이 어떤 기준을 들더라도 정확하게 둘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생물학을 가져다 대면은 생물학은 염색체를 쓸 수 있고 호르몬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외부 성식기, 내부 성선 그런 거를 쓸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아. 인터섹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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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또 특정한 기준을 들이대는 경우에도 이거를 어디에서 가운데를 잘라야 되지 하는 게 되게 애매한 부분들도 꽤 많이 생기고 예외도 많이 생기고 그렇다고요. 네, 그래서 네. 아마 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들이 동의한 유일한 기준이 그거래요. 그 커다란 생식 세포를 만들면 암컷이고요. 난자. 음. 네, 아. 작은 생식 세포를 만들면은 수컷이래요. 이거 말고는 음. 다른 어떤 일치되는 기준을 잡을 수가 없대요. 그 정도로 아. 스펙트럼이 예, 넓은데. 예. 근데 그나마도 생식 기능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이것도 사람한테 딱 두 개로 나눠서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리고 사회적 역할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네. 막 수많은 여장 남자 남장 여자 그리고 이제 뭐 그 중간에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던 정말 수많은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었고 네, 네. 그리고 끌림의 기준 얘기는 아까 식 얘기하면서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외를 옛날에는 비정상이란 말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다 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인터섹스 아기들 수술을 시키는 것처럼 기존의 틀에다가 막 억지로 끼워 맞추거나 그랬는데 네. 이거는 사실 집단에다가 개인을 끼워 맞추는 폭력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차피 이제는 21세기니까 과학도 발전했고 네, 네. 네. 정보화 사회도 됐고 네. 그래서 이제 복잡한 양상을 그 모습 그대로 처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부정확한 단순화에 얽매이지 말고 네. 네, 복잡한 거를 좀 있는 그대로 네.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이렇게 그 두 가지 그 성으로 나눠서 하려고 했던 거는 네. 사실 우리가 산업화를 거치면서 그냥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을 되게 요구했잖아요. 딱딱딱 맞는 규격화와 네, 네. 그런 빠른 처리를 위한 어떤 표준화 같은 걸 그렇죠, 요구했기 맞아요. 때문에 사회 모습도 이렇게 됐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처리할 만한 이제 용량이 부하가 걸리지 않는 사회니까 네 가능한데 아직도 다 못 벗어나고 있다니 가장 큰 문제기는 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몇천 년을 살아왔으니 네. 아니 몇천 년도 아니고 이게 산업화 시대 200년? 그러니까 네, 네, 네. 그 정도. 근데 산업화 시대 산업- 이전부터 사실 어떤 단순화와 그런 고정관념은 있어 왔잖아요. 있었는데 고도화가 된 거죠. 그래서 맞아요. 이제 산업 네, 시대를 네, 거치면서 네. 고도화가 된 거죠. 그 전에는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 아까 제가 소위 얘기한 예외적인 상황을 전근대 사회에서는 더 여러 가지로 인정을 하고 오히려 그거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기도 했어요. 아 오히려 그 다른 모습들을요. 네, 네, 네. 아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아메리칸 선주민들 사회에 있었던 한 부족에서 보여주었던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네.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분들이 다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졌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그들의 있었어요. 그들의 역할은 이제 원래 있는 주민들의 어떤 그 사이를 부드럽게 한다거나 이제 네. 그런 네. 역할로 네. 일을 했다고 네. 중요한 건 그분들이 버려지지 괴짜 않았다. 취급받은 게 아니라 당당하게 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기 역할을 네, 네. 수행하며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것이죠. 한국의 무당도 어느 정도는 좀 그런 중성적인 역할을 수행한 아, 그렇죠. 네, 사람들이라고 그럴 할 수 수도 있겠네요. 있어요. 네. 박수무당에 대한 재조명이 네. 한번 이루어졌었어요. 네, 네. 박수무당도 여성성이라고 말하는 기존에 말하는 그 여성성이라는 지점과 남성성의 두 가지 그거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한국의 어떤 사회적 역할? 롤로 받아들였던 네, 거죠. 사회적 역할. 역할. 네,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가면은요. 제가 질문을 굉장히 그냥 복잡하게 적었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어렵게 뭐 인식론이 어쩌고 이런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네네. 정숙조씨님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젠더의 관점을 다르게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이어야 하고 뭐 이런 네. 틀로 이제까지 뭐 학자들이나 사람들이나 다 학습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반면 네. 이제 우리 정숙조씨님은 다른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이것이 바로 인식론적인 그런 네네. 전환이 아니겠느냐라고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의 네네. 변환이랄까 네. 뭐 앞으로 미래랄까 이런 것이 네. 결국 인식론적인 전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교양 때 철학 공부를 별로 열심히 아, 하면서 네네네네네. 근데 사실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정숙 조신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사회가 바뀌는 기준이랄까 그런 것이 네. 무엇이며 네네. 그리고 앞으로 생각하시는 미래 상이란 어떤 음. 것인지에 대해서 음. 여쭙는 게 조금 더 명확할 것 같네요. 일단 주민등록번호는 안수화부터 해야 될 거고요. 네, 아 가장 쉬운 저기로. 네. 네. 그렇죠. 너무 않죠. 개인정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거기 성별 왜 집어넣어? 저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아, 이 얘기는 그래요? 이따가 말씀 아, 끝나고서 네네네네. 그 정체성의 기준이 네. 내가 나를 뭘로 보는가가 돼야 한다는 주장은 네. 여기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유명한 철학적 선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게 된 이유가 내 존재를 뭘로 증명하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네 하고 다 지어나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주체는 어쨌든 있잖아. 네. 그러고 결론을 내린 것처럼 네. 어떤 기준을 쓰더라도 깔끔하게 둘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에 남는 기준은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밖에 없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성별이라는 게 사람을 설명하는 기준으로서의 가치가 그렇게나 중요할까? 다른 기준들을 압도해야 될 정도로. 그리고 또 두 가지 성별에만 집착을 하는 게 사실은 이게 되게 흐릿하기 때문에 더 나누려고 광적으로 사회가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신체적인 성차가 제일 작은 어린이 용품이 사실은 제일 극단적으로 성별 분리를 두 가지로 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그런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 옛날에 이제 동성혼 이야기가 한참 떠돌 때 네. 그런 짤이 유행 이 짤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동성혼이 실행이 되면은 사회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 해가지고 뭐 북극 얼음이 다 녹는다, 뭐 세상이 뒤집힌다. 또 뭐가 있었더라? 이제 핵전쟁이 일어난다. 네네. 그리고 동성 커플이 결혼한다 했는데 파이그래프 그려놓고서 나머지는 다 하나도 색칠 안 하고 100%다 이제 동성 커플이 결혼한다. 그러니까 사회가 사실 바뀌는 거 없고 이거는 니네가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무서운 일이 아니다. 네네네. 예, 그런 식의 안심시키는 약간 네. 좀 그런 식의 짤이었는데 근데 만약에 성별 이분법에 집착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면은 뭐 핵전쟁은 안 일어나겠지만 근본적으로 정말 많은 것이 바뀔 거예요. 네네.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신분증 체계도 바꿀 것이고 네. 어린이 용품도 바뀔 것이고 네네. 네, 그리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성별이 아닌 뭔가 다른 것을 먼저 쓰게 될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개인의 독립성과 단일성을 좀 더 강조하는 사회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호칭과 대명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맞아요. 네. 제가 아까 주민등록번호 말씀하셨을 때 제가 신기했던 게 오늘 일을 하는 직장에서 네. 비슷한 사례를 하나 봐서 이 얘기를 오늘 방송에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머릿속에 넣어갖고 왔는데 네네. 딱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네. 제가 직장이 어떤 직장이라도 딱 밝힐 수는 없지만 특성상 그러니까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하고 일을 하는 직장이에요. 네네. 아직 미성년자를 가르치기도 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밝혀지나요? 네, 그런 청소년? 곳에서 일을 하고 네. 있는데 네. 그 친구들의 사무적인 서류 처리하는 네, 과정에서 주민등록 번호를 볼 일이 있었어요 오늘. 네. 근데 뒷번호가 막 7, 8로 시작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외국인이죠. 네.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1로 시작하는 번호는 1900년대. 네, 1900년대에 태어난 남성, 2는 여성, 네. 그리고 3은 2000년대 2000년대 태어난 네, 남성, 네. 4는 2000년대 태어난 여성, 네. 그리고 5는 1900년대에 태어난 외국인, 네. 6은 여성, 그리고 네. 7은 2000년대 태어난 남성, 외국인 남성. 외국인 남성, 8은 2000년대 태어난 외국인 여성, 그리고 9랑 0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1800년대 네, 태어난 그렇게 남성, 넘어가죠. 여성 이렇더라고요. 맞아요. 처음 알았어요. 9랑 0도 있다는 네, 거는. 그냥 그런데 그 8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사실 다 아는 내용이었지만 네. 뭔가 이 친구와 저의 어떤 그냥 단순히 숫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친구와 저의 어떤 권력 계급 차이로 보이는 거예요. 낙차로 보이는 거예요. 아, 1등 저는- 시민, 8등 시민. 네, 저는 1이에요. 저는 네. 1로 시작을 하는데 이 친구는 8로 시작을 해. 만약 이 친구가 한국인이었으면 4 정도는 됐겠죠. 네,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8이 매겨졌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나이 차이, 그리고 성 차이, 그리고 국적 차이라는 이유로 저는 1이고 이 친구는 8이라는 걸 보면서 이게 뭔가 등급을 매기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정말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단순히 카테고리화가 아니라. 그래서 아 진짜 주민등록번호에 왜 이거를 딱 꼭 나타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의미를 네. 나누지 않는다면 정말 그 앞에 8이든 1이든 3이든 뭐 상관이 없을 그렇죠. 텐데. 그냥 랜덤하게 부여해도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굳이 나눠서 너는 외국인이고 여성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 나누는 게 그걸 분류해서 차별 대우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음.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행정가에 계신 분들은 그냥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뭐 서류적 처리의 편의를 그렇게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실 수 하실 있죠. 수 있겠지만 거짓말. 그렇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가 아시죠? 막 좀 보면서 좀 씁쓸했어요. 그러네요. 네.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정숙조세님께서 지금 몸담고 계신 단체인 여행자 단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마지막으로 혹시 여행자의 활동에 대해서 혹시 소개해 주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지난주에 도교님이 열심히 설명해 주셨으리라 믿어 네, 의심치 네. 않습니다. 도규님도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해주셨죠? 네, 네. 네, 근데 도교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한테 연락을 안 해주셨거든요. 네. 혹시 내년에 성소수자 인권 포럼 얘기를 좀 하셨나요? 아니요 그 부분은 안 하실 네, 것 같아요. 소책자 발간 얘기하고요. 네. 지금 도교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연극 모임에 대해서만 좀 말씀해 네, 주셨어요. 네, 네. 네. 인권 포럼은 아직 확정은 아닌데 네. 네. 이번에는 저희가 그 인권 포럼이 학술 발표랑 그리고 네. 이제 일반 발표 두 파트로 나뉘어서 네.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내년에는 학술 쪽 발표를 하나 할 것 같아요. 아 여행자에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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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여행자 이름으로 나갈 수도 있고 어쨌든 저희 회원 중에 이번에 논문을 내신 분이 있어가지고 네. 관련 내용으로. 네, 오. 관련 내용으로 논문을 내신 분이 있어가지고 오. 그거를 신청을 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잘 되면은 발표를 하고 일반 세션 쪽도 일단 준비는 하나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요게 같이 될지 아니면은 이 논문 쪽이랑 연계를 할지는 네.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네. 네, 요게 11월 말까지 뭐 할지 대충 주제를 정해가지고 네.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네네. 네. 네. 그리고 제출돼도 뽑힐지 안 뽑힐지도 좀 봐야 통과가 되고. 또 되는 네, 네,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여행자는 그런 네. 그 여러 활동 외에도 이 네. 학술적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 정도 풀이 되는 그렇죠. 되게 잠깐 그런 거 왜 갑자기 이렇게 수준을 높게 봐주시는 예, 뭐 그런 풀도 준비돼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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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단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행자 활동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정숙조씨님 마지막 이제 소감을 듣기 전에 제가 네. 정리맨 이지금이 잠깐만 나설게요. 오늘 그 젠더 여행자의 정숙조씨님을 저번 도규님에 이어 초대를 했습니다. 저번 도규님의 이야기는 아까 처음에 들어갈 때도 우리 정숙조씨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네, 도규님은 남성으로 충분히 패싱이 되기 때문에 물론 힘든 게 아닌 건 아니지만 네, 일단 나와는 다른 점에 있다라는 말씀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는 섹스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보호해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신 거잖아요. 대개는 그래요. 그렇죠. 네. 그리고 대부분이 결국에는 식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게이 사회 내부에서의 권력과도 연관이 네.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퀴어들과 퀴어들 혹은 게이와 비게이들과 상관없이 결국 정숙조씨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자체가 무관심 혹은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시선들로 참 어쨌든 그런 것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정체화에 대해서 여쭙고 그리고 정체화 과정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요. 네. 그리고 커밍아웃한 경험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특히 게이 사회 내부에서의 커밍아웃 이야기 혹은 다른 곳에서 우리 정숙조씨님께서 이야기한 경험들에 대해서도 들어봤고요. 그리고 그것과 연결지어서 활동을 하면서 젠더 키어가 무엇인지 발표하고 설명하다 보면 뭐 힘든 점이라든지 물론 이제
이런 설명을 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비퀴어들에게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분법적인 젠더관념이 어떻게 허물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수백 번 질문을 들으셨을 텐데 저희 방송에 그쵸. 와서 또 얘기를 하신 걸 거잖아요. 이런 그리고 수백 번 설명해도 결국엔 다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저희 방송 얼마나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역시 퀴어 사회 내부에서도 권력 관계가 있고 또 게이 사회 내부에서도 권력 관계가 있다는 점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정숙조 씨님께서 원하는 미래상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아주 간단한 정책 전환에서부터 사회적인 그런 인식 전환까지 꼭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와,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정숙조 씨님 소감을 좀 들어볼게요. 네. 너무 좋은 기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니요, 저희가 감사하죠. 출연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좀 다른 프로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확실히 평소랑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던 얘기를 조금 반복해서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서 약간씩 얘기가 달라지면서 네. 그런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네. 네. 정말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른 데서라면 하기 힘들었을 이야기를 물론 오늘 기회가 생겨서 하신 말씀 중에서 삐 처리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네. 이쪽 우리 게이들 사회 내에서도 꽤 중요한 지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것들이어서 네네. 네,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아니면 오늘 그 저희가 생각해 보지 못한 지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나 씨나 삼식이 형의 소감도 좀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이렇게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간이 조금 있어서 네. 네, 저는 오늘 정숙조 씨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저번에 나오셨던 올레님 이야기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도 아까 정숙조 씨님이 이야기하셨던 둘로 나눌 수 없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예외가 이렇게 저렇게 많은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다 처리할 수 있고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니 그분들을 다 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올레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정보 처리 네, 이야기 인공지능 네. 얘기를 하면서 하시면서 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우리가 그 예외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대해야 하는지 한번 네. 다시 한번 느꼈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 존재를 뭘로 증명을 해야 되나 하신 말씀이 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네. 네. 어쨌든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 진짜 맞는 말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우리를 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네. 어떻게 네. 보면 남이 붙여준 이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게이라는 말 말고 나를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ein 번쯤 고민해 보시는 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진짜 좋은 청취자분들께서도 네네. 그냥 뭐 난 레즈비언, 난 게이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네네. 한번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짝짝짝. 짝짝짝 멋있네요. 네. 한나. 네. 네, 저도 뭐 삼식님이랑 비슷한 지점에서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지점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와닿았어요. 좀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식이 되게 체계적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생각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좀 느끼는 바가 있었던 그런 지점이었어요. 그게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식차별이라고 하는 거에 조금 있죠. 제가 잘 알죠. 네. 이렇게 공격할 거야? 저도 있어요. 네, 네. 어쨌든 네. 그런 거에 조금 좀 많이 매몰돼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겐 또 상처로 크게 다가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과 네. 이런 것들을 덜 해야겠다라는 어떤 저한테 또 반성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재밌었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네. 하고요. 네. 아마 다음 방송은 이제 저희 엘다이 여러분을 초대해서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회차가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저 삼식 지금 한나가 커밍아웃한 네.
비퀴어 친구 한 명씩을 네. 데리고 와서 네, 데리고 네. 옵니다. 6명이서 시끌벅적한 이야기를 와 네. 재밌겠다. 해보려고 네. 합니다. 네. 네, 이번엔 친구가 퀴어에게 하는 이제 네. 뭐 맞아요. 느낌의 이름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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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키어가 키어에게 거의 끝이죠. 네, 네. 이제 마지막을 달리고 맞아요. 있죠 저희가. 네.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아, 너무 네. 기대돼요. 감사합니다. 꼭 감사합니다. 들어주세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안녕히 네.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PC방 이용료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